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보다 2.5% 오른 수치고요.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데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은 수당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영향을 받는 곳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은 2.5%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네. 결국에 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셈인 건데 이런 최저임금은 또 48개 정부 수당과 지원금의 기준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고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 직업훈련 수당, 상병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에 수령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받아야 하지만 혹시나 고용이 줄어들까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상황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등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네, 결국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양쪽 모두 불만인 건데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온도차,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구인구직 플랫폼의 이 최저임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47.4%에 그쳤고요. 이보다 많은 52.6%의 아르바이트생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불만족 이유로는 최저시급 10,000원을 넘기지 못해서 또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는 적어서 이런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세대별, 나이별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나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예. 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 알바생의 경우 47.6%에 그쳤지만 50대 이상 아르바이트생은 69.2%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세대별로도 차이가 좀 뚜렷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고용주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고용주의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74.8%가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만족한다는 사장은 4명 중에 1명인 겁니다. 이 고용주들의 불만족 자체는 인상 자체의 이유가 컸는데요. 사장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동결 또는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는데 인상돼서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위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돼서였습니다. 예, 양측이 모두 불만족하는 상황. 자,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기대하는 부분도 또 우려하는 부분도 격차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월 급여 증가가 가장 많았고 또 근무 시간 단축과 동료 인원 감축으로 인해 처우와 근무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고용주인 사장 역시 인건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 감소를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고용 횟수와 또 인원 감소가 있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쪼개기 알바 채용이 증가하고 본인 근무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사상 첫 10,000원 돌파도 무산이 됐지만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조차도 여전히 높기만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0,000원을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네네. 이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토요일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11,830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PC방이나 또 편의점 업계는 야간 무인화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곳들은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장들의 불만족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과연 얼마가 적절할까요? 양측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겁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꼭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장례 지도사인데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네.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요즘은 장례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장례 지도사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뭐 죽음을 다루는 장례 지도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일까요? 과거 중년들이나 또 구직이 어려운 이들이 하는 직업으로 옛날엔 좀 네, 여겨졌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상조업계의 MZ세대 장례 지도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에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711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42%가 2030 세대였습니다. 2020년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MZ 세대가 이 직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이다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이 경기를 타지 않은 장례 업종 특성과 상대적인 경쟁자가 적어서 취업에 강하다는 장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엄한 죽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례 지도사를 전문직으로 여기는 어떤 인식이나 시각도 굉장히 많고요. 이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무엇보다 2012년부터 장례 지도사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가 시행돼서 전문성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취업의 폭은 좀 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57만 명입니다. 해마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설공단과 국공립병원, 또 종합병원 장례식장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장례 지도사의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요즘 같은 취업난에 성장 가능성까지 높은 직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례 지도사 자격증에 관심 가질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자격증 취득의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장례지도학과를 졸업하는 방법, 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과정 이걸 들으면 되는데요. 현재 장례지도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을지대학교를 포함해서 5곳 정도가 있습니다. 장례지도학과의 취업률이 높아서 이 길을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셔서 대학교 진학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졸 이상의 학력만 있다면 평생교육원과 직업훈련소 교육과정 또 실습과정만 모두 거치면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장례 지도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